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장마가 이제 끝난 뒤로 본격적으로 이제 불볕더위가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쯤 이제 밥 만들기를 해야 됩니다. 퇴비를 넣고 밥 좀 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밭에 쌓아두었던 풀들을 퇴비장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마늘 양파를 심었던 자리에서 뽑아냈던 그 풀들을 쌓아 놓은 곳인데 벌써 이렇게 거름이 돼 버렸기 때문에 아직 그 부숙되지 않은 이 풀들은 퇴비장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잡초는 다 옮겼고요. 저쪽 끝에는 퇴비가 있습니다. 미부숙된 퇴비를 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저쪽 퇴비장에서 좀 갖다가 같이 넣고 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쌓아놓았던 퇴비들을 지금 펴고 있는데, 와,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아주 싱싱한 지렁이들이 잘 살고 있습니다. 농약을 안 하니까 땅이 이렇게 살아있는 거죠. 자, 한 3분의 2 정도는 이제 자체로 만든 퇴비를 이용해서 깔았고요. 나머지 3분의 1은 저기 만들어 놓은 퇴비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에서 판매하는 퇴비도 제가 구매를 해 놨는데 원래 여기에 깔 용도로 구매를 했었거든요. 그거는 오래 놔둘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이제 비를 맞지 않게 놔뒀고 내년에 써도 될 것 같아요. 그건 퇴비장으로 왔는데요. 이거는 제가 작년과 재작년에 퇴비장에서 만들어 놓았던 퇴비를 올해 쓰기 위해서 이렇게 물이 들어가지 않게 푸대에 담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시면 아주 굵은 들깨대라든가 고추대 같은 것은 아직도 지금 부속이 좀 덜 된 상태로 있죠. 이거를 갖다가 나머지 밭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봄밭으로 퇴비를 가져왔고요. 퇴비가 거의 흙이 다 됐죠. 어떤 분들은 무슨 벌써 밭을 만드냐,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한 달 전에 하면 된다던데 왜 이렇게 서두르냐 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유튜브 영상에서 그 한 달 전에 하라는 분의 말씀은 한 달 전에 만들어서 매일매일 이제 물을 줘 가지고 한 달 동안 이 미생물들에 의해서 부속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밭 같은 경우는 앞에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이 전혀 없는 밭이고, 또 보통 텃밭 농부들은 매일매일 물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려운 여건에서 미생물들이 활동하게 하려면 그만큼 기간을 늘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저의 전략은 이렇게 이제 퇴비를 깔고 이 퇴비를 흙하고 잘 섞어준 다음에 거기다가 EM 용액을 뿌려줘서 미생물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든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 소나기는 오겠지만
비가 안 오는 날이 이제 계속될 거 아닙니까? 그때 부숙이 잘 되도록 여기에 이제 비닐 덮개를 덮어주고, 그 다음에 내리는 빗물이 스며들 수 있도록 거기에 작은 구멍을 내서 공기는 통하고 물은 들어가는데, 큰 비가 왔을 때 물이 많이 들어가서 이 영양분을 다 빗물로, 진흙탕 물로 해서 쓸어가는 것도 막고, 그 다음에 여기에 풀도 못 자라게, 그런 여러가지 목적으로 검정 비닐을 깔고, 그 검정 비닐에 구멍을 내서 숨구멍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상수도가 잘 돼 있다든가 주위에 저수지가 있어서 이제 펌프로 물을 충분히 댈 수 있는 분, 그리고 또 뭐 거의 매일 텃밭에 나갈 수 있는 분들은 그 좋은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비가 안 오면 물 한 방울이라도 가져오기 좀 어려운 그런 지역에서는 제 방법을 따라서 밭 만들기를 하시면 괜찮을 것입니다. 이 토양이 산성화되어 있다고 하면 그거를 중화시키는 석회고토를 미리 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퇴비 넣기 한 열흘 전에 해야 되는데, 이제 작년에 석회고토를 넣어서 중성화를 웬만큼 시켰고, 그 뒤에 비료를 안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산성화 진행은 거의 안 됐을 것이고, 여기에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그 텃밭에서 나온 여러 가지 유기물을 이용한 그 퇴비를 발효시켜서 지금 넣었기 때문에 이 정도 하면은 이제 올 가을 무배추 작황은 다른 기상 여건만 괜찮다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비닐 멀칭 하는 것은 이제 가멀칭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배추를 심기 전에 비닐 멀칭을 한번 걷어낸 다음에 거기에 그 음식물 찌꺼기를 활용한 음식물 액비를 또 한번 이제 줄 거예요. 흔히 얘기해서 봄작물은 올려 심고 가을작물은 내려 심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봄작물은 남쪽에서 먼저 심지만 가을작물은 북쪽부터 먼저 심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 북쪽부터 추워지거든요. 그러면 추워지면 식물이 자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수확할 시기를 보면 남부지방보다 북부지방이, 중북부지방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 빠른 거를 감안을 해서 미리 밭 만들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은 남부지방에 비해서 중부지방이 봄에는 열을 늦고 가을에는 열을 빨리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조금 이런 룰도 깨지는 게, 기상이변이 하도 잦아가지고 올 같은 경우에는 진해나 여의도나 벚꽃이 같이 피었죠. 결국은 기상으로만 보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중간중간에 꽃샘추위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도 꽃샘추위는 왔죠. 그러니까 기온은 일찍 올라갔는데 그 기온을 따라서 작물을 심었던 분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낭패를 볼 수도 있죠. 좀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이제 이 가을 작물 재배하는 과정에 있어서 계략적으로 밭을 만드는 시점이 노지에는 왜 빠른가, 그리고 이제부터 밭 만들고 김장 무배추를 심을 때까지 뭘 준비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흙하고 퇴비를 섞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EM 용액을 먼저 뿌려도 되는데요. 어차피 이제 EM 용액은 나중에 뿌려도 다 스며들 거니까 저는 편의상 흙과 퇴비를 섞으면서 땅을 좀 고르는 그런 작업을 하겠습니다. 도시 생활을 하게 되면 운동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이렇게 운동삼아 밭일을 하게 되면 신진대사도 좋아지고, 뭐 고혈압, 당뇨 이런 거 약으로 치료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운동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서 육체적인 활동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건강을 관리하시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대충 이제 밭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죠. 네, 저 끝까지 가려면 아주 지난한 인고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상 땅 파기를 끝냈고요. 이것은 호남 유박이라고 하는 것이고, 주식회사 조모에서 생산을 해낸 것인데요. 이웃집 어르신께서 저한테 이걸 주셔가지고 이것도 좀 뿌려서 밑거름으로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갖다가 뿌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농협기술센터에서 주는 EM 용액입니다. 이것도 뭐 500배 이렇게 희석을 해서 쓰는 것인데, 지난번에 받아놓은 빗물에 섞어서 이거를 같이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폐비닐을 활용해서 가물층을 끝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마지막 작업으로 숨구멍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할 도구는 예전과 같이 길이가 한 2m 되는 활대입니다. 이걸 쓰게 되면 서서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적당한 구멍을 내줄 수가 있어요. 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군데군데 구멍을 내주면 공기도 통하고 빗물도 적당히 들어가고, 그쵸? 풀들은 자라기 어렵고, 그래서 이 대전 텃밭에서 원하는 모든 거에 뭐 95%는 만족이 됩니다. 그래서 만족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하루에 한 번씩 물 뿌리는 거, 그래도 95점 맞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작업을 다 끝냈습니다. 이상 대전 텃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